최근에 어디 모임을 갔는데 자기도 에어비앤비를 한다는 거예요. 양도를 받았대요. 그래서 어디예요? 이랬더니 건대 입구래요. 그래서 너무 잘 되셨다. 근데 건대 입구는 진짜 외도민 허가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랬더니 양도 받았대요. 그리고 자기 특례 물건이래요. 한지 일주일 됐대요. 그래서 특례 1년밖에 못하는데 그걸 왜 받으셨어요? 했더니 진짜요? 왜요? 저 어떡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프롬포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요. 오픈 추천 점수 71점, 예상 순수이득은 150만 원 정도다. 지역 물어보고 그 다음 질문이 월세 질문이잖아요. 저 얼마인데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거 다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월세 100만 원이면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 이것까지 알려드리죠. 송품, 발품, 이품 팔았어야 되는 내용들을 이제는 이렇게 한 방에 다 분석을 해주니까 너무 편하다. 이 프롬포트를 제가 무료로 드려요. 여기다가 지역이랑 룸 형태랑 월세랑 보증금만 넣으면 전부 다 분석해 드립니다. 나나님 여기 어딘 줄 아세요? 여기 어디예요? 이게 제 에어비앤비 하려고 만든 집이에요. 여기가요? 네, 4옥 5층을 용도 변경할 때 제가 주택으로 남겨놨거든요. 여기 에어비앤비 하려고 8월쯤? 7월쯤 시작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시네요. 해야죠. 지금 너무 좋은데. 나나님 좋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네. 월에 150씩 벌리고 있는데 근데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주변 숙소도 너무 많아졌고 유튜브에서도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살고 나올 땐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말하죠. 뱃돼지가 불렀다. 처음에는 너무 재밌어요. 돈 버니까 행복했는데 게스트가 메시지 보내는 것도 이제 귀찮고요. 뭐 이제 이렇게 점점점 바뀌게 되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개구리가 돼가지고 이제 너무 피곤하고 귀찮아서 그만둔다. 그래서 폐업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특히 외도민으로 하는 에어비앤비 형태는 폐업률이 80%예요. 그 세상에서 고인물이 많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업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집에서 하다 보니까 2+2 4년 정도 하다 보면은 계속 계약을 연장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숙소가 사실 많이 생기는 것 같지만 생겨봤자 에어비앤비는 외도민 형태로 하는 건 1인 1숙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없고,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문 닫고 그만두는 숙소가 많아서 하기만 하면, 계속 하기만 하면 돈은 계속 법니다. 저 지금 뱃돼지 부르는 상태. 뱃돼지 부르. 저는 I'm still hungry잖아요. 계속 헝그리 하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계속 헝그리 하셔야지. 돈 150, 200 두 개 하시니까 이제 3, 400 버실 텐데 그거 벌었다고 이제 나중에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300 번다고 제 인생 달라지지 않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되게 안타깝죠. 에어비앤비만큼 괜찮은 현금을은 자동화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까지 손 많이 안 가고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부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못 하시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구나. 한 분야에서 원래 3, 4년 정도는 그 깊이를 알 수 있을 때까지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숙소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네. 솔직히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갖출 자신이 없어요. 많아진 것 같죠? 네. 근데 또 하나 정책 변화가 있어요. 특례 숙소라고 아세요? 들어봤어요. 에어비앤비가 작년 25년 10월 달에 불법 숙소를 한번 싹 다 정리했던 것처럼 특례 숙소가 싹 다 내려갈 예정이에요. 최근에 어디 모임을 갔는데 자기도 에어비앤비를 한다는 거예요. 양도를 받았대요. 그래서 어디예요? 이랬더니 건대 입구래요. 그래서 너무 잘 되셨다. 근데 건대 입구는 진짜 외도민 허가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거기가 이제 주택가가 막 밀집돼 있지가 않고 상업지고, 그리고 근생 건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랬더니 양도 받았대요. 그리고 자기 특례 물건이래요. 한지 일주일 됐대요. 그래서 특례 1년밖에 못하는데 그걸 왜 받으셨어요? 했더니 진짜요? 왜요? 저 어떡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나나 PD님은 저희 커뮤니티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업데이트 강의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전부터 뭐 했냐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사업자로 에어비앤비 돌리시는 분들 중에서 외도민을 못 받고 특례 숙소로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조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80% 정도에 가까운 숙소가 특례 숙소예요.
숙소예요. 특례 숙소가 뭐냐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외도민, 외국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국인을 받기 위해서 실증 특례라는 걸 문체부랑 과기부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특례 숙소로 등록된 숙소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사업자를 내고도 내국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허가를 해주는 목적으로 특례 숙소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특례 숙소를 허가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이 특례 사업자라는 걸 또 발급해 주거든요. 이게 외도민이랑 똑같은 사업자의 효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실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까다로운 규정도 있고 구청에다 신고해야 되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보다 그냥 그 업체에 등록하고 할 수 있는 특례 숙소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숙소들이 7월 30일부로 더 이상 허가가 안 나와요. 이제 종료가 돼요. 운영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예요. 80%라면서요.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던지는 매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방금 30초 전에 뭐라고 하셨죠? 숙소 많이 생긴다 그랬죠? 그거에 못지않게 특례 숙소들이 사라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계속 경쟁자들 많아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폐업률도 되게 높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오래 하시는 분들도 없고 정책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에어비앤비를 하실 분들, 외도민으로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죠.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앱사이트를 개발해서 실증 특례를 받으려고 지금 문체부랑 논의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상황들을 아는 거예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정책적인 사항들도 외도민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정보가 많아. 근데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선별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특례도 80%나 했을 정도면 외도민이 되는 기준의 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적다기보다는 귀찮은 거죠. 일단 첫 번째 연식이 좀 제한이 걸려 있어요. 연식이 30년 이상이다 하면은 그 구청에서 요구하는 안전진단 검사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건축사님도 있고 가격도 되게 저렴해가지고 그냥 연락 한 통 해가지고 해주세요 하면 받을 수 있는 거를 일반인들은 건축사 찾아야죠, 설명해야죠, 뭐 돈 몇백만 원 내라고 하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커뮤니티에 어떻게 소속돼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지자체에서 무슨 서류를 필요로 하는지 모르잖아요. 지자체마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는 자체 서류를 갖고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소견서만 내도 되고 어떤 데는 안전진단을 내야 되거든요. 그걸 저희는 다 파악을 하고서 어디 구청이다 라고 하면 어떤 거다. 그리고 이미 건축사가 알고 있어요. 어느 구청에다가 할 건데요 라고 얘기하면 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류 오늘까지 보내드릴게요 해서 바로 외도민 등록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일반인들은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등록하고 특별한 불법이랑 위법 사항만 없으면 바로 허가가 되는 특례 숙소를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했던 거죠. 이제부터 실전입니다. 그 대신에 자리만 잡고 들어가면 돈은 그냥 이제 무조건 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사업자를 내놓고 에어비앤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서울과 부산만 내국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 경기도라든지 대구라든지 뭐 전주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런 곳은 못 받았어요. 근데 이 법이 바뀔 예정이에요. 제가 이제 소식통을 통해서 듣기로는 도시 민박업으로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다. 아, 외국인을 빼고요? 네. 그러면 현재 경기도랑 수도권, 지방에서 하시는 분들도 내국인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오픈하셔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방법이죠.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 숙소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폐업률도 높고 실제로 특례 숙소도 사라질 거고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환경, 좋은 시점만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물건 구하기 힘들어요. 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강의에서는 물건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래요. 그 수수료 많이 받잖아요. 하잖아요. 또 그런 데가 있대요. 물건 준다고 해서 들어갈 때 수수료가 500이래요. 근데 저희는 수수료가 있는 물건을 최대한 안 드려요. 저희는 그냥 저희가 노가다로 부동산 뒤져가지고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복비거나 아니 수고비 좀 더 드리는 정도. 근데 진짜 너무 좋은 지역이다. 홍대, 막 명동 이런 데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뭐 피가 좀 붙을 수 있겠지만 막 무조건 500 드려야 됩니다. 이 중개사분한테 500 드리고 와야 됩니다.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직접 부동산으로 보내요. 그 연락했던 부동산으로. 이렇게 해서 물건을 매칭시켜 드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의견이 뭔지 아세요? 그럼 수강생들끼리 경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을 다 잡아드려요. 울산, 포항,
전주, 뭐 성남, 분당, 진짜요? 서울, 다 잡아들여.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네 지역에서 해. 그냥 서울 오지 마. 거기 잘 될까요? 또 이래요. 그러면은 동탄대요, 광주대요, 성남대요, 분당대요, 양주대요. 이거 질문 너무 많이 받아서 안 되겠다. 이거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요번에 프롬포트를 만들어서 배포하거든요. 한번 봐보실래요? 네. 그래서 제가 프롬포트를 만들었거든요. 요거를 이제 챗GPT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요. 그대로. 그래서 엔터를 쳐요. 요렇게 입력을 해달라 지역이랑 나오거든요. 쌍문동 해볼까요? 네. 투룸, 월세 8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딱 넣으시면 여기 이제 쫘라라라락 다 떠요. 오픈 추천 점수 71점, 그리고 월 예상 매출은 170에서 340만 원, 예상 순수이익은 뭐 150만 원 정도다. 그리고 관광지 접근성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관광형 숙소보다는 가성비 서울 숙소 전략을 세워라. 그래서 여기 요약도 다 해줘요. 쌍문동은 관광지 자체 수요는 약하지만 서울 북부의 저렴한 숙박 대안으로 접근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여기 이제 쭈루루루루룩 다 나와줘요. 성내동으로 한번 해볼까요? 성내동. 믿을 수가 없어요. 성내동 숙소처럼 넣어주세요. 성내동, 투룸, 월세. 지금 성내동을 했거든요. 자, 오픈 추천 점수 82점. 82점 나왔습니다. 몇 점 이하면 비추천하세요? 저는 60점 이하. 60점 이하는 비추긴 한데 또 이제 해석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공연, 관광, 연계요. 외국인 관광객, 콘서트, 가족. 진짜 콘서트가 많더라고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무슨 가수 이름 대면서 예식을 해야 돼가지고 가족이 머물 공간이 필요해서 예약합니다.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제가 직접 이제 해보니까. 그리고 외국인 진짜 많아요. 어제는 또 갑자기 체중계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짐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캐리어 체중을 좀 재야 된다고. 그래서 또 이제 보내드렸죠. 예상 매출 280에서 520. 그쵸,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500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앞에 조사한 지역이랑 비교도 해줍니다. 성내동은 쌍문동과 달리 자체 관광지는 약하지만 잠실 올림픽공원, 아산병원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아산병원에 가려고 병원 갑니다 하면서 예약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체류 패턴은 1박에서 3박 중심. 맞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5박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내국인은 2, 3박이 좀 많은 것 같고.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지역 물어보고 그 다음 질문이 월세 질문이잖아요. 월세 얼마예요? 저 얼마인데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거 다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월세 100만 원이면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 이것까지 알려드리죠. 그러니까 월세가 80이면 아 진짜 너무 좋다. 또는 월세가 200인데 요 정도는 조금 높은 것 같다. 요것도 알려줍니다. 요 프롬프트를 제가 무료로 드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역이랑 룸 형태랑 월세랑 보증금만 넣으면 전부 다 분석해 드립니다. 송품, 발품, 이품 팔았어야 되는 내용들을 이제는 이렇게 한 방에 다 분석을 해주니까 너무 편하다. 제가 그래서 이 프롬포트를 무료 라이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다 배포할 예정이거든요. 프롬포트 받고 싶습니다. 무료 라이브 신청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추천 지역 리스트를 드리려고요. 어디다 오픈하면 된다라는 지역 리스트를 드리려고요. 그리고 그것만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도민을 신청하는 방법부터 정리된 리플릿이 있거든요. 그것도 드리려고요. 이것만 드리면 좀 아쉽잖아요. 단기임대 책도 드립니다. 단기임대 오픈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책 읽으시고 단기임대 오픈하세요 라고 해서 이 책도 드리고, 이것만 드리면 또 아쉬울까봐 저희가 에어비앤비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 책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혜택을 다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 이하영 원장님 만났거든요. 근데 이하영 원장님이 자수성가는 없대요. 세수성가래요. 세상에다가 내가 갚아주고 베푼 만큼 나한테 돌아온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너무 영감을 많이 받고 저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혼자 해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무료로 다 배포해 드리는 거고, 선물도 받으시고 프롬포트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에다가 프롬포트 받고 싶습니다. 무료 라이브 참여합니다. 이 두 줄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라이브 때 배포해 드리도록 할게요. 당근. 그리고 요즘 이제 유튜브 보니까 어그로 엄청 끌더라고요. 망했다. 근데 결국은 들어보면 나 잘하고 있지롱 이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는 못하면 이다. 이 처리해주세요. 에어비앤비는 이제 오픈했는데 안 되면 이 세상에서 할 게 없다 할 정도로 쉬운 부업이에요. 솔직히 이게 물건 구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고, 그리고 조금 까다로워진 규정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엄청 쉬운 부업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다. 이거 망했다고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그로 끌려고 하는 거다. 저는 절대 망했다고 얘기 안 해요.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엄청 이렇게 다 빠삭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소문에 의하면 외도민을 처음 하신 분이라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처음 했다기보다는 외국인 건강 도시인바고 사업자를 내서 요걸로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월세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법으로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했던 게 저죠. 다른 강사들은 불법으로 하는 방법 알려주고 그 다음에 외도민 뭐 낼 수 있는데 이건 되게 어려우니까 하지 마세요 얘기할 때 제가 그때 4개인가를 해봤어요. 2개를 제 건물에서 하고 2개를 서울에서 월세 얻어서 하고 이제 외도민을 해보고 이거 되네? 그럼 사람들한테 불법으로 오피스텔에서 하는 거 가르쳐주지 말고 합법으로 하는 거 가르쳐주자 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사업자를 내서 월세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거를 진짜 벌써 3년 전에 시작을 했죠. 3, 4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당근 자판기가 쏘아올린 에어비앤비 공이죠. 그게 지금 표준이잖아요. 표준이 됐고 문체부에서 당근 자판기를 안 돼요. 제가 최근에 호스텔 용도 변경하려고 서울에 있는 어떤 구청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제 법인이 당근 자판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 주무관님이 당근 자판기? 이 유튜브잖아요. 본인이세요?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이제 외도민이라든지 호스텔이라든지 이런 용도 변경을 하러 오는데 도대체 이놈의 것이 누구 때문에 이래진 거야? 찾아봤더니 이제 저 때문이라고 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확대될지 몰랐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할지도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 하는 이유는 돈이 된다. 두 번째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의 방향성과 너무 맞다. 그래서 계속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저희야 지금이야 당자님이 알려주시니까 뭐 구청을 가면 되고 실사 받으면 되고 알지만 처음에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나도 모르고 시청도 몰라요. 우리가 둘 다 몰라요. 둘 다 모르니까 나는 나대로 찾은 정보로 얘기하고 이분은 이분대로 찾은 정보로 얘기하니까 둘 다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에 전화하면 돼요 안 돼요? 아 전화하지 마세요. 외도민 뭐 에어비앤비 숙소는 안 구해드립니다. 이제 이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은 좌절이고 그리고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한 게 뭐냐면 에어비앤비가 뭔지를 몰라서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에 전화하면은 1시간씩 통화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에어비앤비가 뭔지 외도민이 뭔지 설명만 30분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빠른 거절, 빠른 손절이 가능하잖아. 뭔지는 아니까. 물론 지금도 모르시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많아요. 지금도. 설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 곳도 있지만 요즘 웬만해서는 에어비앤비 뭔지 아시니까 된다 안 된다 빠르게 알려주시고 뭐 있으면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뭐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되니까 훨씬 하기 편하죠. 그리고 막 저 이제 처음에 계약했을 때 집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간판 다셔야 되는 거면 간판 자리 미리 알려주세요. 이 정도였어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간판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에다가. 간판 달아야 되면 미리 알려달라고 자리. 그러니까 그게 뭔지 서로 다 부동산도 몰라, 집주인도 몰라, 주무관도 몰라, 나도 몰라 다 같이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했던 게 외도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진짜 맨 땅에다가 머리에서 피가 나도록 헤딩을 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오픈을 했죠. 아니 안 힘드셨어요? 힘들었죠. 힘들었고 이 얘기가 진짜 수도 없이 쏟아졌었어요. 선생님 저 그냥 불법으로 하면 안 돼요. 너무 뭐 편안한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무 강의도 처음 했던 게 저희 클래스였을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소득이 있으니까 이걸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질문하셔서 또 세무사님을 붙여드렸죠. 어떻게 보면 불법이었던 에어비앤비를 양성하는데 저도 일조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당근 아까 전에 외도민 하면 두 번째 인생이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네. 월 150 버는데 인생까지 바뀔 일인가요? 150을 어떻게 벌어봤어요 지금까지? 월급. 그쵸. 월급은 뭐예요? 시간과 장소에 가고 내 노동이 들어가는 거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간과 장소와 에너지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150을 버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땅에서 솟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근로소득에 대한 개념이 뇌에 꽉 차 있다가 처음으로 자동소득에 대한 것을 맛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뇌가 열려요. 그래서 알에서 그때 처음으로 깨어나요. 이거구나.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50만 원을 벌든 150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평생을 근로소득에 대한 인사이트만 뇌에 꽉 채우고 있던 사람이 이게 아닌 거에 대한 경험, 실질적인 경험, 요 경험이 필요해서 제가 인생이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면 앞으로 어떻게 직장을 커리어를 올려서 내가 돈을 벌까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걸 늘려서 자동소득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로 뇌가
변경돼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누군가는 평생 죽을 때까지 직장 생활만 하다가 퇴직하고 나중에는 뭐 연금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빠르고 조금 더 쉽고 내 생활을 즐기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근데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각자의 몫인데 결국 경험해보는지 안 해보는지는 완전 인생 자체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니까요. 에어비앤비가 150만 원으로 인생이 바뀔까? 안 바뀌어요. 근데요 10억을 벌어도 인생은 생각보다 확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그 근로소득이면. 근데 이게 이제 자동 수입이거나 조금 더 편하게 버는 돈이라고 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꼭 경험해보라고 얘기하는 게 언제까지 시대가 변하는데 나라가 변했는데 환경이 달라졌는데 우리가 농업에서 산업으로 넘어왔잖아요. 혁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도 계속 이렇게 좋은 모든 환경이 갖춰졌는데도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월급만 받는 거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맛을 봐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인생이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특례로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례로 하시는 분들은 빨리 외도민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빨리 갈아타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는 게 맞아요. 특례 숙소는 외도민으로 변경할 수 있거나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하시는데 없다고 하면은 갈아타셔야 돼요. 제가 요번에 무료 라이브 때 위반 건축물 양성화 법안도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위반 건축물 위반 소지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주기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상세 법안이 나오긴 할 건데 내용들을 풀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특례로 하는 이유가 아직 위반이거나 불법은 아니지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공부상 맞지 않거나 이런 숙소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 무료 라이브만 들어서 위반 건축물 양성화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알고 계셔도 실증 특례 숙소가 외도민으로 등록이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무료 라이브 때 오셔서 들으시면은 지금 특례 숙소 운영하시는 분들도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수록 양질의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화가 나면서 그러는 건 뭐냐면 에어비앤비 왜 자꾸 망한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들 잘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은 제대로 보고 얘기하지. 좋아지고 있고 상황도 나빠지지 않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 뭐 어그로 끌려고 망했다 얘기는 하지 않을 거지만 뭐 영상이 안 나오면 우리도 근데 진짜 당장님 덕분에 숙박업 이미지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 가서 숙박업 한다 그러면 위아래를 이렇게 아이고 멀쩡하게 생겨서 왜 그런 거 해?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머 부자신가 보다 이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숙박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도 이제 당근자판기가 쏘아 올린 숙박업이라는 작은 공이겠죠. 그래서 좀 양성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트렌드도 바뀌었어요. 예전에 숙박업 하면 모텔이 주류였는데 지금 모텔은 사양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 모텔을 어떻게 디벨롭해서 조금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성 숙소, 컨텐츠가 있는 숙소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 모텔들도 요즘은 컨셉을 많이 잡아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모텔만큼 모텔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많이 인정하기 시작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숙박업소 하면 무조건 모텔이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이미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모텔에 대한 이미지도 바뀌고 숙박업 전체에 대한 이미지도 바뀌고 그리고 그냥 숙박업이라고 하면 나랑은 상관없는 사업이야. 나랑은 전혀 상관없고 나나님 초등학교 1학년 때 숙박업 할 줄 알았어요? 대학교 때 숙박업 할 줄 알았어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숙박업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숙박업이 전국민 부업으로 확장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부업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난 좀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나는 추가 수입을 만들고 싶다. 이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 보고 싶고 현금 흐름이라는 맛도 보고 싶고 인생도 한번 바꿔보고 싶고 새로운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사업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당근. 그럼 지금 빨리 구하지 않으면 경쟁이 더 심해지겠네요.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한다까지만 알지 에어비앤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와 제대로 된 인사이트와 제대로 된 정책을 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부재된 커뮤니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한두 개 돌려보고 그냥 거기에서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거려본 경험으로 에어비앤비 숙소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틀린 건지도 모르고 정책
막상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이번 무료 라이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위반 건축물 양성화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특례 숙소 종료 등등 여러분들이 에어비앤비를 하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이야기할 예정이니까 꼭 함께 하셔가지고 무료 라이브 신청하시고 들어오셔서 제가 준비한 6가지 선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